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항소심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1 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경우에 일단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죠.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억울한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해소가 안 될 거고 나중에 가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법정 구속이라도 된 경우에는 일단 항소는 하고 보셔야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인제 항소하는 건 좋은데 항소를 하시면서 뭔가 대단한 걸 또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어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해 보긴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또 이게 인제 사건의 종류나 증거가 어느 정도로 현출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1심 결론이 한번 내려진 거를 뒤집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1 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 바로 변호인을 바꾸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눈앞에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 대상이 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바로 1 심을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1 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국선 변호인 탓을 100 이면 100 하세요. 국선 변호인이 사건 진행을 대충 해 줬다. 거의 뭐 국선 변호인은 동네 북입니다. 예. 근데 막상 사건 기록 보면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줄 건 다 해 주셨는데 본인의 성에 차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진짜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세심함 이런 거를 원하시면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또 인제 사선 변호인 선임한다고 해서 연락이 무조건 잘 되고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준다라고 보장은 또 못 해요.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아무튼 잘 따져 보고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1 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줬다. 내가 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해 줬다. 공판기일에 나가서 한다는 건 판사님 얘기 듣고 내내 하는 거 밖에 없더라.' 이런 불만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 변호사 잘못 골랐다. 항소심에서라도 제대로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죠. 그 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정말 1심 변호사가 사건 결론을 바꿀 정도의 치명적인 실수 혹은 불성실한 태도로 사건에 임해서 1심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이라는 건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거를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님이 그 사건 기록을 보고 기소를 결정을 한 건데 여기서 이미 어떻게 보면 두 단계를 거친 건데 지금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말발을 잘 세워 가지고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주장을 갑자기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사실 기대하시면 안 되죠. 수사기관이 정말 눈 감고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한 게 아닌 이상은 변호사가 갑자기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기가 막힌 법리 증거 이런 거를 발견해서 쫙 드라마처럼 내민다 이런 게 현실에서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마약 사건을 했을 때 이제 사건 기록을 보는데 중요한 증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실수를 하나 싶었지만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의뢰인분도 그런 증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뢰인분을 믿고 세게 주장을 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정말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통쾌하게 무죄 판결 받는 걸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심기일에 기가 막히게 검사님께서 증거가 빠져 있었다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누락이 됐었다면서 증거를 제출하셨죠.
그 증거 하나로 제가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스무스하게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니까 정말 대단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반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 1심 변호사가 정말 속된 말로 개판치지 않는 이상은 무죄 판결 내려질 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유죄 판결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냥 가능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하셔라. 이거는 변호사 누가 맡아도 크게 차이가 있기가 어려운 사건이니 만약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케어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사전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어떤 변호사가 얘기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약식 명령 정식 재판 청구되는 사건들의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요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변호사한테 맡기셨으면 그 중간 과정에서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는 아쉬움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 과정상의 아쉬움과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또 따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막 연락도 잘 받고 얘기도 잘해 주고 원하는 거 다 써 주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1 심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정말 '내가 제대로 선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그러다가 인제 저희 사무실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인제 1 심은 좀 큰 곳에 광고 세게 때리는 그런 법무법인에 맡기셨다가 이제 조금 실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겨워 보이는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건데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항소심 맡기러 오시는 분들께 여쭤보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있나요?"라고 여쭤보는데 새로운 증거는 없으시대요. 그러면 항소한다고 해도 별게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1 심 변호사가 제대로 안 해 줬대요. 그 부분을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대요.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도 느끼실 정도면 판사님도 이미 봤고 1심 변호사가 또 주장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별로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갑자기 결론이 뒤집힐 확률은 높지 않아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미 다뤄진 사안에서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는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제한적이에요. 정말 심한 경우에 항소 이유서 내고 항소심 첫 기일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선고기일 전에 변론 요지서 제출하고 그냥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항소심 진행할 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으시고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 과도한 기대를 하시고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 비용이 어떤 분의 이름값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고 비용을 지불하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 항소심에서 대단한 걸 해줄 것처럼 기대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다툴 것을 기대를 하고 사건을 맡기시게 되면 그 생각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소심이라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닌데 현실적인 한계가 상당히 있어요. '혹시라도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품고 시간이랑 비용을 투자하는 것과 이거는 사실 1 심이 거의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비용 투자하는 건 얘기가 많이 다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항소심을 맡기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눈이 동그래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입장에서도 사실 1 심에서 진행했던 변호사분에 대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적당히 맞장구 쳐 가면서 아쉬운 점 얘기하면서 사건 수임하면 참 쉽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진행했던 사건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호사마다 사건 진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좋은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게다가 결과도 안 좋게 나왔으니까 말하는 데 부담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심상 정말 제가 화가 날 정도로 '왜 돈 받고 일을 이렇게밖에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1심 진행하신 변호사님의 그 사건 진행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크게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의뢰인분께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1심 진행한 변호사님이 할 만큼 하셨다. 이거 항소심 간다고 해도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을 주장해 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판사님도 다 고려했는데 그거는 정말 판결문에 적을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굳이 적지 않은 거지 이게 뭐 판단을 누락했거나 이렇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용히 인제 상담 비용 결제하고 가시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항소심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만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